노안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 2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 딸이에요. 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삶을 다룬 3편의 연작소설 중 두 번째 것으로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와 한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은 아마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1편은 해방 후 남편 없이 서울에 자리 잡아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다음에 3편은 수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2편은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와 하늘, 전쟁이 사람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쳐온 어머니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여성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일군 작품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5개 단락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첫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그 후 나는 집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가 나의 몸과 마음이 집에서 떠나 있을 때 일어났다고 믿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솔직히 시험 문제 풀 때는 발단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전개.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간다. 여기가 이제는 앞부분 줄거리로 곧잘 나오죠. 그러니까 쭉 무슨 소리냐면은 위기 파트, 절정 파트, 결말 파트가 이제는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기.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환각 속에서 6.25 전쟁 때 아들을 죽인 군관의 모습을 본 것이다. 이 어머니가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부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 부분부터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나 개인적 경험으로 그다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발단과 전개는. 절정.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탈출했으나 곧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을 맞고 죽는다. 결말.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여 오빠의 유골을 뿌린 곳에 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 현재와 과거, 회상, 그 다음에 현재가 겹쳐져 있는 액자형 구성은 아니나 액자형 구성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편 소설이고요. 연작 소설이다. 그 다음에 전후 소설, 6.25 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전쟁 이후의 모습이겠죠. 자전적, 회고적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관찰자적인 요소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 6.25 전쟁 당시와 현재 두 개가 교차를 이루고 있다. 공간은 서울, 전쟁의 상처와 분단 문제의 극복 의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특징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관찰자적인 요소가 강하다. 자, 엄마의 말뚝 2 서술 시점과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나가 직접 자신의 내면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한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즉 우리가 볼 때 어머니를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관찰자적인 요소가 강하나 직접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1인칭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효과는 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며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중 혈육을 잃은 자신의 심리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사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나는 안 받고 있는 건 아니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처를 받고 있죠. 즉, 나와 어머니의 갈등이 아니라 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우리의 현대사, 전쟁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엄마, 오빠. 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신교육을 받았다. 어른이 되어 5남매의 어머니로서 현재로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엄마, 일제강점기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서울로 데려와 교육시키며 험한 세상을 당차게 살아가는 의지적 인물이다.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은 아들 때문에 생긴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오빠, 총명하며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착한 아들이었으나 6.25 전쟁 중 인민군 장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결국은 오빠의 죽음, 그 다음에 나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겪으며 살아온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한으로 남아있는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유고를 강화도 앞바다에 뿌린 것처럼 자신 역시 아들이 뿌려진 곳에 감으로써 아들 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작 소설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나와 어머니의 인물 성격은 요 엄마의 말뚝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연작소설 전체 3편이라고 그랬죠? 3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시리즈에 반영된 역사적 배경과 연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머니가 수술 후 발작을 일으키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전쟁의 기억을 꺼냅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픈 경험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뭐합니까? 여전히 비극의 상처, 전쟁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작품은 분단의 문제를 관념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과 행동, 구체적 사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분단이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존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얼핏 봤을 때는 개인에게 고통과 슬픔을 준 6.25 전쟁이겠죠. 근데 그냥 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연작 시리즈에서 전쟁이 갖는 의미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 하필이면 엄마의 말뚝인가? 그래서 이 말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마의 말뚝 첫 번째 작품에서는 오빠를 데리고 서울로 입성한 후 자식들을 잘 키워내려는 어머니의 집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엄마의 말뚝 두 번째 작품에서는 말뚝은 어머니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한과 상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말뚝 세 번째에서는 분단이라는 상황에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가 갖는 말뚝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완서의 작품 엄마의 말뚝 2,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전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